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보부장입니다.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투자 라이브 방송 6월 3일 날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고민사연 오늘도 두 분을 채택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닉네임 12님의 사연입니다. 대표님, 첫 주택 일산 구축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1위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대표님께서 꼭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산이라는 지역은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지역이긴 합니다. 자,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일산 지역인데, 일산은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신도시라는 점이에요. 자, 신도시가 왜 장점이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주택 지역들보다는요, 신도시는 이제 계획을 먼저 하고서 후에 조성하는 식으로 조성이 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 지역들보다는 뭐 녹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주택들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어떤 이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도시라는 지역은 이 일산 지역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자, 반면에 단점은 이 일산이라는 지역이 일기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택들의 연식이 오래됐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이 아파트 혹은 주택들은 대부분 신축 주택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일산의 전체적인 아파트들이 연식이 오래됐다라는 점은 분명 현재 어떤 좀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산의 또 하나의 조금 우려되는 점은 주변에 이제 신축에 대한 공급이 많다라는 점이죠. 뭐 아시다시피 옆쪽에 뭐 대곡 택지지구라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뭐 창릉 신도시라든지 위에 뭐 삼송지구 또 지축지구 같은 일산보다 좀 더 서울과 가까운 곳에 굉장히 좀 신축들의 공급이 대량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주택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찬성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대감이거든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다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같은 데란 말이에요. 이제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신도시가 조성이 끝났다 치면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더 여기서 변화를 할 것을 기대를 해요. 그냥 그 현 상태에서 깨끗한 환경, 뭐 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들을 즐기면서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현재에 거주를 하려는 수요들이 몰려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일산은 어찌됐건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낡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했죠. 그걸 좀 역으로 뒤집으면 언젠가가 될지 몰라요.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깨끗한 아파트로 바뀌는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산이라는 지역을 그냥 낡은 상태 그대로 슬럼화되게끔 내버려주진 않을 거니까요. 뭐 당장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는 좀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조금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곳이 일산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일산 지역이 과거에 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요. 최근에 일산 지역은 서울과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 GTX가 여기 일산 킨텍스 쪽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앞으로 이 GTX가 들어온다면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산 쪽은 지금보다 약점이 조금 상쇄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구축이더라도 앞으로 좀 가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산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주염역 인근이라든지 뭐 대하역 인근 이런 쪽에 있는 주택들을 조금 눈여겨 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GTX가 들어올 GTX 예정역하고 거리도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잘 형성돼 있으면서 상업시설들도 잘 돼 있고 또 지하철 기존에 있는 3호선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 또 대화역 주변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실거주도 하면서 앞으로 가치 상승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김대영님인데요. 관악구 봉천동과 또 하남의 미사동을 한 3억 정도 갭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32평 정도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향후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번에 서울에 못 들어가면 앞으로 영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쪽이 관악구고요. 이쪽이 하남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이죠. 여기가 다 서울이죠. 여기가 이제 하남이고 여기가 관악구인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관악구 쪽으로 어쨌든 인서울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 자, 하남 지역도 물론 3억 원대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남 지역은 어쨌든 이제 신도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연식이 젊고 깨끗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조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뭐 강변 스타일스 이런 아파트들도 30평대 보면은 일단 이렇게 뭐 실거래가로 찍혀 있는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원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뭐 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미사강변 파밀리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3억대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여기는 이제 하남미사죠. 이 하남미사라는 지역 자체가 뭐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워낙 깨끗하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선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서울 접근성도 좋아진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하남 미사보다는 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커요. 자, 보면은 이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서울이라는 지역이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규제들도 굉장히 세게 가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규제가 추가되고 있음에도 가격적으로 꺾인다거나 뭐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서울이라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인프라 중에서도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그리고 뭐 대중교통 같은 것들 또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생활 주변 환경들 주택들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깨끗한 집들을 많이 찾곤 하는데 그에 비해서 서울에는 이제 수도권과는 다르게 어떤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은 수요는 계속 유입되지만 추가적인 공급이 없는 형태로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서울이란 말이죠. 그러한 서울 중에서도 현재는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조금 이제 상승률이 틀리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변화 추이를 봤을 때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곳들은 오히려 좀 그동안의 평균 주택 가격이 좀 낮았던 지역들이 가격 상승폭이 훨씬 높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쪽 관악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악구 지역이 대표적인데 관악구 지역 내에서도 3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이 위쪽에 좀 대규모 단지로 구성하고 있는 이제 관악 그림타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뭐 30평대는 3억으로 조금 부족하겠네요. 근데 20평대 같은 경우에 3억 원으로 25평형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성현 동아 아파트 이것도 1200세대 꽤 큰 단지인데 이런 것들도 3억 원대로 26평형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 지하철 이제 서울대 입구역과 좀 가까운 이제 관악 우성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보면은 26평형은 3억 원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는 수요와 또 이제 개발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도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악구인데, 요런 좀 약간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주택지예요. 자, 그 얘기는 어쨌든 나중에 개발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게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는 거죠. 물론 현재는 어쨌든 다른 주변의 지역들보다는 평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아직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변 지역들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되는 순간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게 된다면 개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 이곳 관악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저는 관악구 쪽을 택했는데, 서울은 어쨌든 공급이 힘들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에 뭐 들어가서 사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남미사 쪽이 거주 환경은 좋기 때문에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가치 상승을 좀 더 중점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서울 하시는 게 좀 더 나중에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